요즘 이제 시대가 이렇게 변해버리니까 이래 가야 되는 건 맞지. 근데 안 말인데. 그러니까 어른들은 가보면은 모바일 가면 아직 그 눈도 어둑하니까 네. 잘 안 통한단 말이에요. 안 말립니다. 이 소스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고민하시겠다는 분들 절대로 안 말립니다. 아닌데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이해갔나요? 자, 그러면 이미 거의 저렇게 80%가 70% 이상이 스마트폰을 이미 갖고 일상적으로 쓰는데 하루에 3시간을 넘게 이 사람들이 그 하루 3시간을 넘게 도대체 이 스마트폰을 들고 뭔 짓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절대 시간이에요. 절대 시간. 작년도 12월 기준 데이터인데요. 자, 네, 여기 이렇게 색깔로 칠해진 부분이 82%입니다. 뭘로 돼 있어요? 웹. 네,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얘기예요. 나머지 18% 여기 이렇게 회색으로 되어 있는 거 이게 뭐예요? 웹. 아니 모바일로 했는데 웹은 또 뭐야? 모바일도 같은 모바일에도 자 이거 눌렀을 때 이렇게 앱으로 눌러가지고 작동시키는 게 있고요. 여기 인터넷이라는 걸 도구 있죠? 지구본 마크. 네, 지구본 마크 눌러가지고 여기 이렇게 주소창 나오면 주소 넣어가지고 이렇게 따따따 쳐서 이렇게 들어가는 데 있죠? 네, 그게 모바일로 봤더라도 앱을 통해서 그냥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보는 그 시간과 지구본 마크 혹은 구글 브라우저를 띄워가지고 거기에 따따따를 쳐가지고 웹 브라우징을 하고 있는 그 비율이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어때요? 절대적으로 80%가 이미 따따따 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세월에 그 작은 거 가지고 이걸 타이핑하면서 절대까지 기다려서 그걸 보냐는 거예요. 봐요. 다 앱을 쓰고 있는 건데 80%가 어떤 앱을 쓰고 있냐 보니까 요만큼 카메라. 32% 뭘 하고 있다고요? 카메라네. 게임. 게임이다. 근데 이거는 뭐 비극적인 수치는 아니에요. 여긴 만국 공통입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요 스마트폰을 가지고 하는 일의 3분의 1은요 다 게임입니다. 게임은 그렇게 많아. 그럼 아니 저기 돌아가실 때 지하철 가서 옆에 가서 이거 한번 보세요. 뭐 비슷한 거잖아. 당연히 게임이죠. 전대 게임하고 앉았대. 자, 그리고 어디요? 네. 여기 보시면 이만큼이 8%가 어디요?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뭐 영화 보고, MP3 듣고, 뭐 하고 하는 건데. 그래서 중간에 끼는 게 이게 뭐예요? 페이스북이 좀 많아요. 좀 많이야. 좀 많이가 아닙니다. 게임이 지금 32%라고 있는데 이게 지금 18% 페이스북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유틸리티, 무슨 뭐 생산성 도구죠. 무슨 뭐 시트를 본다든가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 소셜 네트워킹이라는 부분이 또 나와요. 여기 SNS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페이스북을 제외한 나머지 SNS 뭐가 대체로 들어요? 우리나라 카카오 스토리, 그 다음에 밴드 이런 것들이 있고요. 뉴스 2%밖에 안 봅니다. 미안하지만. 네. 그 다음에 프로덕티비티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생산성 도구를 쓰는 원도이며 그 다음에 기타. 자, 그 따따따를 쳐가지고 굳이 보겠다고 하는 사람이 그나마 12%가 어디에 표준되어 있냐면 아이폰 쓰는 사람. 나머지 안드로이드 가지고 따따따 치고 있는 사람은요 4%밖에 안 됩니다. 사실상. 그리고 나머지 뭐 오페라 미니 뭐 이런 거 쓰는 사람도 2%. 요 정도예요. 요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3시간이 넘는 모바일 폰을 갖고 쓰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실제적인 행동 패턴이 3분의 1이 게임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이 페이스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폰을 가지고 어디에다가 초점을 두고 어느 매체를 상대로 내가 만약 뭔가를 홍보하고 싶다든지 나를 브랜딩해서 노출해서 알리고 싶다든지 뭔가를 활동을 하고 싶다면 어느 매체에다가 여러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지는 아주 간단하게 나옵니다. 실제로도 이 흐름을 보시면 돼요. 이게 작년 3월하고 올 3월 기준으로 비교를 해본 겁니다. 뭘 비교했냐면 이 모바일 폰에 스마트폰에 깔려져 있는 앱들이 얼마나 이용자 숫자가 늘어나거나 줄어들었는지 작년 3월 대비 올해 3월 진한 게 올해고요. 약간 열한 게 작년입니다. 보시면 카카오톡 단연 많이 쓰죠. 2,700만이 찍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더 이상 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전 국민을 갖다가 커버했던 싸이월드 미니홈피가 2,700만에서 멈춰고 결국 깨졌거든요. 이게
어떤 서비스도 우리나라에서 2,700만 못 넘어갑니다. 그게 한도치라고 했으면 포괄치예요, 포괄치. 자, 그래서 작년이나 지금이나 카카오톡 쓰는 사람 고정돼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 내가 새로운 앱을 깔려고 할 때마다 안 갈 수 없으니까 가는 거고요. 세 번째 네이버 검색이 할 때마다 습관적으로 가니까 어떻게 해요? 영막감사 거의 하루 사용자가 이게 일 사용자거든요. 평균 이용 횟수가 1,000만을 넘어서 얼마? 한 1,500만 정도 되겠죠. 1,500만. 근데 는 거죠. 작년 대비 이만큼 성장을 한 거죠. 자,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SNS 그 다음에 나온 게 바로 이제 카스입니다. 카스. 보시면 거의 네이버랑 맞먹죠 지금. 네이버랑 작년까지만 맞먹다가 네이버는 올라간 만큼 어떻게 해요? 카스는 내려왔어요. 네. 얘네들이 조금 그 연초에 좀 공격적으로 영업을 안 했어요. 다음하고 뭐 합병하려고 애를 썼는지 그거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만큼 떨어졌고요. 여기. 그 뒤가 바로 페이스북입니다. 작년만 하더라도요, 요 정도 수준이었어요. 1,000만에서 한 4,500만 정도 됐었나? 당장 올해 초에 거의 900만이 넘어서 지금 한 거의 1,000만에 육박하고 있고요. 거의 더블 이상 성장했고요. 카카오톡 조금 죽는 반면에 페이스북 거의 2배 이상 성장했고요. 유튜브 오히려 조금 떨어졌어요, 우리나라에서. 구글 검색 거의 거기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밴드가 거의 페이스북만큼이나 성장했어요. 작년 대비 요만큼이나. 그리고 그 밑에 아무리 가도 어떻게 해요? SNS라고 불릴 수 있는 서비스는 더 안 나옵니다. 이걸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SNS는 카톡과 페이스북과 네이버 밴드의 상묵지 정도에서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용자 숫자로만 보면 카스가 더 훨씬 많네. 여기 보이시죠? 자, 이거 올해 상반기 결산한 메조미디어 데이터입니다. SNS 상반기 트래픽 추이는요. 페이스북 1위, 카카오스토리 2위, 밴드, 인스타그램 순으로 높은 2위를 들고 있습니다. 밴드 나온 지 좀 늦었잖아요. 뭐 나오고 늦고 빠른 간에 어쨌든 이게 올 상반기의 수치입니다. 왜 이렇게 나오냐면 이게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합한 수치가 돼요. 아까 폰에서 깔린 건 모바일만 본 거고요. 좀 전에 앞에 봤던 그 몇 명이 쓰냐 이거는. 요거는 어떻게 해요? 실질적으로 폰에서 쓰는 사람과 그 다음에 이런 노트북이나 이런 웹에서 쓰는 사람을 다 합해서 이렇게 내보면 이렇게 나온다. 실제로 소셜 사용자 수, 이용자 수는 지금 보면 페이스북이 이 정도로 형성을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1기준이고요. 1기준. 그리고 총 체류 시간을 보면 이용자 숫자에다가 그 각각의 이용자가 평균적으로 체류하는 시간을 곱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갭이 더 멀어집니다. 지금 이게 지난번에 세월호 터지는 4월달, 그 다음에 브라질 월드컵이 있었던 그 이후로 지금 전체적으로 이런 곡선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카카오 스토리 가지고 그렇게 심각한 사회적 이야기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지 않아도 마음 아픈데, 그러지 않아도 마음 아픈데 친구들이랑 야, 너도 또 울고 있지 뭐 이런 얘기 하기 싫은 거예요. 사람들은요, 슬픔을 나누거나 짜증을 나누는 걸 싫어해요. 그냥 오히려 안 좋아도 좋은 모습 보이려고 하고 즐겁고 재미있는 얘기도 더 나누려고 하지 내가 디프레스 되는 얘기를 누군가한테 전해가지고 그 사람도 기분 있게 다운시키는 그런 거는 별로 이렇게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좀 사회적으로 어려운 일, 짜증나는 일, 막 화나는 일 이런 거 있을 때는요 오히려 조금 이게 가까운 사람들끼리는 그런 논의들을 좀 자주 합니다. 뭐 그렇지만 이 막 터져 오르는 이게 울분, 분노 막 이런 것들은 막 표출하고 싶어 하거든요. 세월호 때 페이스북이 정말 위기였어요. 어느 정도 위기였냐면 멀쩡하게 점잖던 사람들이 막 욕을 했대요. 막 이 무능한 정부 막 뭐 이 개 같은 언론 막 이래가면서 입에 담지 못할 정도의 욕을 그렇게 점잖던 사람들이 거의 한 달 갔어요. 그래서 그게 용인이 됐다니까요. 그 시기에는. 그렇게 점잖게 운영됐던 페이스북이 막 설마 저 양반이 저렇게 욕을 할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막 개쌍욕을 해버렸던 시기가 그 시기였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어떤 그 이슈, 공분이 발생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올라갑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받아주는 매체로는 훨씬 더 편하다는 거예요. 왜?
꼭 가까운 사람들 아니잖아요. 꼭 나의 지인들 아니잖아요. 누군가 와서 그냥 보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뱉어놓는 거예요. 그냥 뭐예요? 임금 얘기는 당당히 그러면서 대나무 숲 와서 막 얘기해놓듯이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내가 모르는 사람이 그냥 듣더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말을 할 때는 누군가 들어주기라도 바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는 거죠. 그게 없으면 그렇게 막 열심히 하겠어요. 불특정 다수가 내가 직접적으로는 모르더라도 누군가 내 글을,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겠지 싶으니까 내뱉는 겁니다. 자, 이런 흐름을 좀 보시고 보여드려야 되는데 요거는 자, 넘어가셔도 돼요. 이제 그 흐름만 주의를 하시고요. 자, 우리 요거 제가 이름을 붙인 게 SNS 시계예요. SNS 시계. 그래서 여기 0시에서 시작해서 쭉 한 바퀴 돌아가지고 12시에 오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여기서 시작해서 시계바늘을 여기서 든다. 미안하지만 제가 왜 페이스북 얘기를 앞에 이렇게 장황하게 많이 드러났는지는 좀 이해가 되시죠? 소셜을 통한 어떤 이게 이야기의 확산, 스토리의 확산은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페이스북에서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자, 그 와중에 그 중간중간에 우리의 그 이야기들을 섞어주는 도구들이 있어요. 보시면 유튜브, 지식 전달 도구 슬라이드, 카톡 밴드 얘기했죠. 자, 요거 중요합니다. 다음 클라우드, 네이버, 뭐죠 이거? 엔드라이브. 아까 워드프레스 잠깐 얘기했죠. 인스타그램, 핀터레스트. 이런 식으로 확산의 도구들입니다. 내가 어떤 컨텐츠를 갖고 있을 때 사진이 됐든 동영상이 됐든 거기에 대한 어떤 지식 슬라이드가 됐든 뭔가 나누고자 하는 컨텐츠를 갖고 있을 때 그거를 최대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빨리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도구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도구들의 중앙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박연사는 그래요. 구글이 이길까? 애플이 이길까? 저는 단언합니다. 무조건 구글이 이깁니다. 애플이 물론 앞으로 전략을 바꿔나가겠죠. 지금도 바꿔나가고 있고. 애플도 소프트웨어나 콘텐츠에 대한 어떤 그런 게 뭐 적지 않은 기업이지만 어쨌든 이 폰이라는 도구를 이용해 가지고 콘텐츠 플랫폼을 유통시키는 어떤 그런 지금 전략을 취하고 있는 거고, 구글은 철저하게 콘텐츠 자체를 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구도로 가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추가적인 하드웨어를 장착을 하고 있는 거죠. 안드로이드 폰. 얼마 전에 그 무인 자동차. 그저께 또 아마존이 깜짝 놀랐다며요. 드론 띄워가지고 저기 무슨 택배 했다면서요? 네. 네. 이 구글 애들은요 좀 특이한 놈들이에요. 진짜. 그리고 정말로 이게 인간들이 미래의 기술을 가지고 구현해내야 하는 그 가치가 뭔가에 대해서 가장 첨예하게 고민하네요. 실제로 그걸 고민하는 수준에서 끝내지 않고 실제로 만들어서 구현을 해요. 그러니까 구글이 뭘 하는 회사가 될지는요 아무도 몰라요. 그냥 우리가 보기에 검색기 회사는 거죠.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미래 기술이 어떻게 가야 될지, 인간들은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어떤 세상을 만들어내고 싶어 하는지를 가장 첨예하게 고민하고 공부를 하면서 실제로 그걸 어느 순간 만들어내는 애. 전 세계 지구를 다 들여다보는 구글 어스가 좀 보세요. 평생 가도 우리 해외여행 가기 힘들잖아요. 특히 지금 부부 손잡고 어디 유럽을 한번 언제 가봐요. 그냥 가봐. 인공위성 타고. 그러면서 그냥 구글 새틀라이트 가면 어디서 뭐가 보이는지 항공사님 다 보여주죠. 어쨌든 오늘의 핵심은 그래서 구글입니다. 제가 시간을 좀 길게 좀 이렇게 했는데 핵심적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클라우드의 핵심에는 구글이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 이 도구들, 이런 전파의 도구들은 그냥 잘 믹싱을 하고 배합을 해서 쓰시면 돼요. 근데 정작 그 믹싱하고 배합을 해서 만들어내는 어떤 컨텐츠는 대부분 뭘로 만들어지고 뭘로 이루어지냐면요, 구글 도구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한두 개가 있어요. 이거 하나 이따 팁으로 알려드릴게요. 딱 이런 팁 올라왔는데 이거 써보신 분? 혹시 좀 무슨 막인지 아세요? 처음 보세요? 요거 이게 생긴 게 이렇게 약간 주머니 모양 같지 않으세요? 청바지에 금호 금호
포켓이라는 그 포켓. 네. 여기 보면 청바지에 이렇게 그 포켓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요새 그 덤으로 하나 더 가르쳐 드린 게 포켓이라는 게 소셜 북마킹 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북마킹. 네, 없으면 되죠. 사진 찍어두세요.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특별히 그냥 이렇게 정리 딱 요거까지 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그 클라우드 어떻게 깔려있지도 않았던 파워포인트 뷰어를 순간적으로 갖고 와가지고 여기에다 따라서 보여드렸을까요? 그 다운로드를 받게 해줬던 도구가 구글 크롬이라는 브라우저입니다. 인터넷 브라우저. 그리고 앞으로 보여드릴 수많은 어떤 그 클라우드의 어떤 기능들의 핵심에는 대부분 구글에서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들, 앱들이 깔려 있습니다. 이따가 좀 제가 회사에서 조직에서 어떤 정도를 쓰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클라우드를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정도로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이제 모든 업무와 업무 속에서 그냥 일상적으로 쓰이는 도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웹하드, 구글 드라이브, 뭐 이거 흉내낸 거, 다운 클라우드, 엔드라이브 다 그런 거. 자, 그리고 지식을 만들면 지식도 공유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그 서비스 하나. 동영상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일이 텍스트로 설명해서 올리는 게 자체가 일이 되니까요. 귀찮아서 그짓 안 되니까요. 페이스북에서 유통되는 그 이 컨텐츠의 50% 이상이 다 뭔지 아세요? 사진 한 장이에요. 안 쓴다니까요. 이거를 쓸 필요를 못 느껴요. 이라크에서 뭐 시위대가 그렇게 불타당하는 장면 하나를 누군가 전 세계에 알리고 싶어. 그걸 이라크 말로 열심히 써가지고 아라비아 말로 써 올리는데 그걸 몇 명이 어떻게 읽냐고 이걸 텍스트로 올리면. 근데 어떻게요? 머리 두른 애들이 어디에 더 터졌어 그래 찍어가지고 올렸어 그러면 아 이거 아랍에서 누가 더 터지라고 금방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진은요 만국 공통어입니다. 그래서 사진 SNS가 그렇게 확산이 빠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조금 더 리얼하게 가는 건 사진의 연속 동영상입니다. 많이 필요도 없어요. 10초, 15초. 유튜브, 그 다음에 유튜브뿐만 아니라 이 TEDx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 가장 유명하다고 얘기하는 강사 혹은 어떤 지식인들, 전문가들. 이 테드라는 건요, 뭐의 약자인지 아세요? 테크니션. 테크놀로지. B는 엔터테인먼트. D는 디자인. 그래서 기술과 엔터테인먼트와 디자인에 관계되는 모든 것. X. 그래서 테드라고 해서 이름 붙여준 건데 가장 각각의 전문 영역에서 가장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을 끌어다 놓고 어떻게 해요? 너의 핵심 지식을 어떻게 15분, 18분 안에 읊어봐. 네가 전 세계에 있는 형대로 네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18분 안에 읊어봐 라고 해가지고 대통령이든 뭐든 18분밖에 시간 안 줍니다. 그 안에 네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봐. 못하면 땡 하고 끝. 그래서 18분짜리 동영상이 무수하게 공짜로 올라오는 그런 그 커뮤니티입니다. 그리고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한 5분의 1 정도는 한글 자막이 들어있어요. 제가 보면 한 5편 정도 뒤져보고 그 하나 정도는 한글 자막이 보입니다. 정 안 되면 영어 자막도 띄울 수 있습니다. 공부하시기 좋아요. 그 다음에 소셜 네트워킹 도구. 이게 마지막 버전이 아니었거든요. 사무실에 나오기 전에 몇 가지 더 제가 이게 해가지고 이걸 좀 바꿔놓고 왔는데 이게 안 바뀐 거 보니까 조금 전 버전이 카피가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페이스북을 단순히 메신저 이런 용도로뿐만 아니라요 파일 공유함으로 쓸 수 있어요. 제가 그저께 또 메신저에다가 어떤 분하고 오랜만에 한 5년 만에 만난 분을 제가 내일 모레 이제 강사로 우리 회사에 모시려고 이렇게 교섭을 하면서 강사 프로필 좀 하나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교수님 이메일을 알려주세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니 지금 저랑 지금 페이스북으로 메시지를 나누면서 도대체 이메일을 왜 요구를 하세요? 아니 이메일을 줘야지 제가 그 파일을 보내드리죠 그러더라고요. 아니 지금 저랑 페이스북 메시지 하고 계시잖아요. 거기 여기 오른쪽 옆에 눌러가지고 파일 첨부하면 돼요 그랬더니 뭐 그런 게 있어요? 제가 그래서 화면 캡처해가지고 딱 하나 날려줬거든요. 요거 먼저 기어마크 있죠. 기어마크 여시고 파일 첨부 여시고 보내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큼지막하게 자기 얼굴 사진 찍어가지고 보냈더라고. 뭐 하나 새로 하나 배워서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넣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그런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페이스북은요 단순히 SNS 도구가 아니고요 실제로 업무용으로도 쓸 수 있는 도구예요. 여러 가지 여러 용도로 해요. 근데 그게 업무용이라는 생각을 별로 안 하기 때문에 그 못 쓰고 있는 뿐이죠. 그래서 사업을 완전히 깨야 된다니까요. 자, 비즈니스용으로도 쓸 수 있고요. 스마트폰으로 클라우드하는 거는 너무 많기 때문에 굳이 제가 길게 얘기하는 요거를 요거까지 붙여놨는데 됐네요. 다행히 그래도 업데이트 좀 됐네요. 자, 도구를 통해서 쓸 수 있는 기능은요 메시지뿐만 아니라 이런 뭐 시트 문서, 스프레드시트, 엑셀 작업, 이메일 기능, 뭐 찍는 기능 별의별 거 못하는 게 하나도 없을 정도로 많은 걸 다 하거든요. 구글이 얼마나 많은 기능을 제공을 하냐면요 구글에 딱 접속을 해가지고 이메일에 접속, 지메일에 접속을 하든 뭐 구글 플러스에 접속을 하든 뭐든 하면요 사람 얼굴 나오고 여기 알림 종 나오고 여기 보면 이렇게 점 9개 찍힌 그 아이콘이 나와요. 저게 뭔 아이콘인지 아세요? 예. 뭐라고 부르죠 이거? 보긴 여러 번 봤는데 먼저 불러봤어야지 이 아이콘이. 앱 다이얼 패드 따라해보세요. 다이얼 패드. 다이얼 패드 뭐예요? 이 전화기 패드한 얘기에 넘버 찍는 거. 이걸 찍으면 다이얼은 다이얼인데 뭐가 나오는 말 다이얼이냐면 앱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앱 다이얼 패드라고 그러거든요. 자, 실제로 이걸 열면 구글에서 제공하는 이러이러한 서비스들이 쫙 나오고요. 그거 가지고 모자란 게 어때요? 더보기 있어요. 더보기 누르면 또 더 추가로 제공가 나오고요. 거기서 또 뭐 없는 거 싶다 그러시면 전체 보기 누르면요. 구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전체 그 리스트가 쭉 떠요. 한 30개 정도입니다. 그거를 모조리 다 합해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구글 앱들이라고 부릅니다. 하나하나가 굉장히 파워풀한 도구들이에요. 지메일 플러스, 구글 플러스, 드라이브, 캘린더, 사이트 도구 들어보셨어요? 사이트 도구는 그야말로 구글을 가지고 홈페이지를 만들어주는 도구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내 템플릿 뭐 문서용으로 할래? 아니면 무슨 뭐 자료용으로 자료실용으로 할래? 공지사항용으로 할래? 템플릿 그 종류만 몇 가지 딱 하고요. 띡띡띡띡 만들어 가지고 어디에다 붙일래? 그럼 딱 붙이면 어떻게요? 그런 용도의 홈페이지 하나가 딱 만들어져야 됩니다. 만드는데 뭐 10분도 안 걸려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런 도구를 제공하는 게 사이트 도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룹. 우리 동거 메일 보낼 때 일일이 여기 오신 분만 해도 한 지금 10명 되는데 이 사람 넣고 일일이 넣으면 귀찮잖아요. 한두 번만 뭐 그냥 가물에 콩나듯이 보내는 뭐 이메일이면 상관이 없는데 메일 보내야 된다. 그럼 자주 보내야 된다. 그럴 때는 언제 15명 걸 입력하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15명 묶어놓고 그룹명 하나만 딱 주는 거예요. 9월 1일 날 여기 공부하러 온 사람들 이라고 딱 하나 해놓고 어떻게요? 9월 1일 이것만 집어넣을게요. 15명한테 쫙 날아가요. 15명한테 날아갈 뿐만 아니라 보통 이 구글 그룹스를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그냥 구글의 단체 메일 계정을 하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구글 그룹에. 근데 그렇지 않아요. 구글 그룹을 만들면요. 단체 메일 계정 용도로 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단체를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어서 그룹 게시판을 만들어서요. 그래서 그 그룹 게시판에 가보시면 그동안에 나랑 주고받았던 어떤 메일들, 주고받았던 공유됐던 문서들이 쫙 리스트를 떠요. 그래서 그거에다가 또 하나하나씩 댓글 붙이고 거기에 댓글 붙이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 하나의 그룹 커뮤니티를 만들어주는 도구예요. 이게 그룹이라는 게. 근데 이런 걸 여러분이 써보셨어야 말이죠. 오늘 다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그런 그림이 있으니까 와서 배우세요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 위주로 할 거거든요. 어차피 구글에서 설명드리는데. 그리고 여기 보시면 주소록 같은 경우도 그 우리가 예전에 그 아웃룩, 그러니까 MS에서 제공하는 아웃룩 쓸 때는 그 아웃룩에서 제공하는 그 뭐죠? 주소록, 연락처 기능이 굉장히 파워풀했거든요. 그래서 뭐 이 사람의 전화번호, 뭐 이메일,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회사 정보 쭉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메모 칸도 있어요. 언제 몇 월 며칠 날 이 사람 만나가지고 어디서 악수했어, 어디서 무슨 짱게 먹었어, 뭐 이런 거 이렇게 메모 한 마디 딱 써놓으면 이게 몇 년이 지나도 리마인드가 되거든요. 그런 걸 보고 약간 우리가 CMS 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고객 관계 관리 툴, CRM, 고객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릴레이션십 그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는 것도 CRM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역할을 실질적으로 예전에 우리가 저걸로 했었어요. 그 MS 아웃룩 같은 도구. 지금 이
구글 주소록에도요 그런 기능이 다 들어있습니다. CRM 기능이 그래서 저것만 잘 쓰셔도 이 스마트폰이랑 이렇게 딱 싱크해서 동결시키면은 거의 그 자체를 내 관리 목록 혹은 연락처 목록에 관계 관리 도구로 쓸 수가 있어요. 그건 좀 이제 보여드리고요. 시간이 허락하는 한도에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정도로 이렇게 살짝 보여드리고 본 게임은 나중에 이제 그 추석 연휴 끝나고 강의 오시면 그때 좀 더 설명을 좀 깊게 드리도록 하고요. 이런 기능들이 있다. 그리고 지금 그런 기능들뿐만 아니라 웹하드 기능들을 제공을 하거든요. 구글이 기본적으로 이메일로 주는 그 개인 이메일 용량이 지금 15기가입니다. 돈만 주면 추가로 얼마든지 줘요. 그리고 더군다나 드라이브라는 도구를 제공을 하는데요. 드라이브는 이렇게 해서 만들기라는 게 나오고요. 여기 이제 파일 업로드하는 두 개 버튼이 나와요. 만들기를 이렇게 펼치시면 무슨 문서를 만들래? 일반 그 텍스트 문서를 만들래? 아니면 그 엑셀 시트를 만들래? 파워포인트를 만들래? 그림을 그릴래? 아니면 무슨 설문지를 만들래? 이렇게 크게 5가지의 그 템플릿 포맷을 딱 주고 그거를 가지고 어디서? 웹에서, 서버에서 무한정 만들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얘네들이 용량 차지를 안 해요. 개인이든 회사는 물론 이거 용량을 써야 되는 것 때문에 그 연간 5만 원을 내는 1인당 5만 원 내는 게 있는데 개인들 같은 경우라도 하고 회사도 그 용량에 제한을 두질 않아요. 무제한으로 만들어도 그거는 차지를 안 합니다. 추가 차지를 안 해요. 자, 그래서 그런 드라이브 기능들이 추가로 있기 때문에 구글에다가 저장을 해놓고 이걸 쓰기 시작하면 이제 어떤 부분이 가능해지냐면 공동 작업이 가능해지고요. 공유 작업 기본적으로. 그리고 실시간으로 서로 수정을 하거나 서로 그 코멘트를 해주거나 하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하나만 너무 이렇게 막연하게 설명을 해드린 것 같은데 하나만 셀프로 보여드리죠. 자, 구글을 한번 치고 들어가 볼게요. 한글로 치셔도 됩니다. 한글 뭐가 나오죠? 구글 드라이브가 먼저 뜨네요. 자, 여기에 구글 드라이브 구글.com 이 구글 드라이브 뜨자마자 이거 제 거 아닌데요? 내가 이미 그저 로그아웃 안 시켰나? 죄송합니다. 잠깐만 끄겠습니다. 자, 계정 추가를 하는데 제 개인 계정 말고요. 회사 계정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저희 회사 팀은 없습니다. 그 구글은 골뱅이 gmail.com을 쓰는 게 개인 메일한테는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거지만 회사 계정을 쓰게 되면 그 회사의 자기 도메인을 그냥 갖다 쓸 수 있습니다. 제가 교문체 골뱅이 저희 회사 이름이 잼스거든요. 메디컬입니다. .com 이렇게 자기가 어떤 도메인을 사거나 자기만의 조직체 이 도메인을 갖고 계시면 그 도메인을 골뱅이로 써가지고 그대로 구글 기능을 똑같이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패스워드. 남의 컴퓨터 가지고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분명히 제 픽이 아니잖아요. 이게 금방 이거 시작하면서 들렸잖아요. 제가 반복돼가지고. 들린 거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요? 회사의 모든 일을 여기서 합니다. 아침에 저희 경영혁신위원회 조직의 위원장을 맡아가지고 있을 때 되게 바쁜데 회의 안건을 내야 됩니다. 이거 잠깐 꺼주시면 안 될까요? 9월 1일날 5차 회의를 했고요. 지금 이미 오늘 아침에